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뭐 한마디 또는 시장에 대한 아주 짧은 총평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사실 대표님 좀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메 마시떼라고 할래. 아니 하지메 제가 마시떼잖아이네. 대표님 방송을 많이 봤죠. 예. 네네. 저는 네 뵙고 있었습니다. 저도 뵀습니다. 아까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른 날이니까. 네. 봐주세요. 네.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서 좋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쭉 올라오고 그럼 같이 동참해서 안 되겠다 비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같이 붙어줄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럼 이거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데 좀 조금 찜찜하게 들어와요. 거기다가 주식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기법 이런 거 아닙니다. 주가는 뭐 13%, 뭐 20%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간보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게 본격적인 그들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숏 정리하자, 숏 커버링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트렌드를 미국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하드웨어 쪽들은 미국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끌어갈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지수가 안정이 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 그러면은 예전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섹터가 살아나요. 섹터가 살아나면서 매매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내가 반도체 쪽으로 가서 이건 어차피 반은 물린 거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하다가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끌고 가는 걸로 두시되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sek터 좀 막 살아나고 그때마다 아마 내일 가면 또 이슈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막 붙어볼 종목들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복잡하게 그래 그냥 반도체 갖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지금이 3, 4월 달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올해 상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병원에 해 주셔야 시장의 감도 알고 시장의 성격도 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반도체 가니까 그냥 또 이제 끝났어. 하루에 1조씩 사줄 텐데.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다며 1조 1,000억. 그렇죠.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이런 편안한 구간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제 40조 원 공시를 보고 NX에서 막 오르길래 뭐 40조 갖고 그랬더니 공시를 보니까 3달에 40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냥 쏴버리니까. 그리고 그 강도를 보면은 네. 지금 규모는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애플이 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매입 소각은 유례 없는 속도입니다. 3달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이게 하이닉스 입장으로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뭐 채권만 살 수가 있나요? 못 삽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속전속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돈 벌 거고 내후년도 돈 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까가 제일 궁금한 거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반도체 다 질러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지 뭐라고 하시기엔 또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쭉 가다가도 외국인들이 1조를 들어오는데도 지금 뭐 매일 13% 올라가겠네요. 노노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 기간에도 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게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건 아니다. 이쪽에서 그것도 이제 좀 오르게 되면 또 약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또 늘렸다가 할 때가 그것도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아카데미에 대표님 거에. 멤버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일단 타이밍도 조금 좀 확인해 가야 될 시점도 이제 슬슬 다가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일단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지수가 막 올랐던 거 아닙니다. 비슷비슷했는데 시장이 안정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MSCI 리밸런싱 한다고 코리아 뭐 판다 그러면은 한 2달 동안 시장 굉장히 안 좋았고 자사주 매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험을 한 2-3번은 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달을 뒤흔들었던 거는 펀더멘탈이 아니잖아요. 수급입니다. 수급. 레버리지든 뭐든 그럼 그 수급이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1조가 들어온다는 거였고 오늘 좀 전에 공시 보니까 내일도 65만 조, 1조 정도 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은 왜요? 들어오면 내일도 빠지면 저는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봤을 때 숏을 못 칠 거겠죠. 못 치죠. 예. 상대적으로 숏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오늘처럼 한번 딱 더 오르죠. 그럼 커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들의 그 로스컷 규정이 10%일지 15%일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우스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러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본 거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 안정화 되겠다. 안정화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순환매를 타면 뭘 하지? 이런 식의 뭔가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저희가 어제 미국 시장 보고 아침에 오늘 하이닉스 이렇게 올릴 줄 몰랐죠, 다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만 들어온 건데 이게 사실 아침에도 10시까지 수급 보시면 외국인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 저는 일부 쇼커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 그러면은 시장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시장 해볼만 하면 또 그다음부터는 살아나고 주도주가 태어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래서 세상을 살렸다. 저는 하이닉스 자사조 공시가 저는 아, 와. 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뉴스긴 했어요. 네. 네.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뉴스였고 이제 안정화를 찾는 시장 속에서 다음 전략을 넥스트 스텝을 한번 준비해볼 그런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 대표님 오늘 시장 안에서 저희가 네. 또 세세하게 하나씩 좀 낱낱이 파헤쳐봐야 될 텐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것 건에 우리 위원님 안 좋아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좀 원하는 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래요? 규칙도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빠밤은 없겠네요. 그럼요. 오늘 어쨌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장 동향 뭐 다른 거보다 지금 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시아도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고 거기다가 특이한 거는 오늘 보니까 코스피 매수가 이제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코스닥은 또 매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매도해서 또 글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약간 안에서 조절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양시장 이것도 처음에는 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가니까 일단 해볼까 그래서 발을 싹 들이미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이다. 근데 조국 기관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연기금이 사다가 네. 오후에 팔더라고 온지 몇 시부터 이상하게 팔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기관 양시장 매수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요즘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개인 투자가 판다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되고. ETF 쪽에서 자금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살 만큼 샀고 올해 상반기에 쭉 사다가 지금 이제 장 빠지면서 우리 유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횡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는 ETF로 막 하는 것보다 지금 ETF는 아시는 것처럼 좀 길게 늘어지잖아요. 네. 그런 감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빨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막 붙어가는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요 사모펀드가 적재적소에 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사모펀드 동향들은 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변화가 들어왔을 아까 때, 얘기하시는 거. 네, 그때 또 딱 거기에 맞게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 연기금보다는 저는 사모펀드에 오늘은 점수를 더 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그동안 못 줄였던 거를 오를 때마다 줄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은 왜냐면 오늘 막판에 쫙 팔더라고요. 네, 별거 깜짝 아니라고 놀랐어요. 보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의미를 둘 정도는 일단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2, 3 그러니까 외국인들 산 거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팔았다 그러면은 그럼 많이 팔면 조금 좀 그런가 싶은데 1,800억이면 저 정도면 네, 그냥 전화는 별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뭐 하다가 말았죠? 예. 아까 매수 제가 껴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쪽이 조금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일단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고점은 약간 찍었다는 느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바로 올라오고요. 오늘 어제 보니까 금, 은 올라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또 코인도 올라옵니다. 또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기상하자마자 클래리티 법안 좀 어떻게 해봐 이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원화가 이제 드디어 1,380원 90원 네, 여기서 있고요.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요. 네, 근데 금리가 그래서 계속 내릴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밑에 그 아시죠 그 진가 이거 빼다가 이거 젠가. 저희 동남아에서는 진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르구나. 예, 그래서 제가 동남아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맨날 얘기 듣는데 말레이시안이라고. 전 머리 없어서. 입만 열면 동남아. 예, 그렇습니다. 자처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시죠. 저는 대한항공 타고 저한테 영어로 말 걸었던 스튜디오스가 몇 명 있었습니다. 써라고. 노블하시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아예 태국말로 물어보더라고요. 태국말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거 이제 해서 저 원화 강세 부분한테 제가 우리 박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현대기아 매도가 있는 게 결국 환율 떨어지면 자동차 업체가 제일 안 좋잖아요. 물론 로봇주로 트레이딩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환율 여쭤보실 때마다 3분기 실적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주니까 네. 우리나라가. 근데 아마 좋지는 않겠죠. 최근에 그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프라이싱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움직였다고 봐요. 최근에 가장 약했잖아요. 안 좋았죠. 예. 최근에 가장 어제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약했죠. 그리고 어제 오늘이 이제 유니트리 상장을 했잖아요. 네. 상장을 했으면 물론 굉장히 좋게 상장을 하긴 했는데 일부 세론이 있지 않을까.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환율 그냥 핑계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자동차가 깨질까?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 순환매 보시면은 잘 보시면 요 며칠 반도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 쉬었던 것들 잘 움직여요 튈 때. 근데 지금 잘 움직일 뻔하다가 자동차가 살짝 쉬었잖아요. 네. 쉬었으면 저는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또 자동차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환율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순환매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거다. 이게 결론이네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저평가인 상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배당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은 실적을 바라보는 그 3분기도 지금 그래 크게 기대는 안 하잖아요. 지금 전쟁도 안 끝났고 뭐도 안 끝났고 이래서 그런데 3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실적 시즌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로봇 색깔을 입은 혹은 그쪽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안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섹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오늘 시장을 이끈 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반기요? 하반기 그 이상? 일단은 네.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게 되면 EPS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입 소각 이걸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요 규모로 나와서 혹시나 100조, 뭐 150조 그들이 얘기하는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발행 주식수의 10%가 날라감, 10%가 사라집니다. 넘죠. 네. 그렇죠. 넘죠. 단순하게 몇 년 안에 고개만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은 그대로다. 그러면 EPS가 확 올라가요. 그런 쪽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금리는 EPS가 더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이겨내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반도체는 다 그냥 이퀄 젊었을 때부터 다 그거 배웠습니다. 사이클 업종입니다. 네, 어떻게든 간에 이제 업황 바닥에서 그냥 잘 버텨서 그냥 샀다가 업황 고점에 신호만 이렇게 나와서 쭉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무조건 정리. 이게 반도체 매매 전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클리컬 업종인데 뭔가 가치 투자의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시클리컬이 좀 다른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이클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이클이 좀 연장되는 모습들인데 회사들이 우리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주주들을 위해서 매입하고 소각하고 특별 배당 드릴게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거를 잘 보게 되면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가 약간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멀티플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그거를 이제 기대했던 거죠 저희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뭐 정신없이 그래서 뭐 이건 중간 선거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그때는 저희는 또 다 털리고 없어요. 그 전에 미리 잘 갖고 계시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매일 오셔가지고. 그거는 멤버스에서 아니, 회장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결해서 홍보를 여쭤보고 너무 싶었던 게 해야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본주가 이제 자사주 때문에 확실하게 오르고 SK 하이닉스 ADR은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증거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그냥 벌어졌던 거를 맺고 왜냐하면 ADR을 자사주 사는 건 아니니까 둘 중에 어느 방향이 그래도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 전자가 맞다고 보고요. 이게 실제 밸류에이션 좁히는 영역이다. 왜냐면 저도 뭐 다른 방송 나가서 대표님과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대표님 말씀 처음 들은 거 저는 맨날 뵙긴 했지만 처음 일어난 일에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는 시커리커리가 하고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왔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열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버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털리면 안 되죠. 예.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미국 빅4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거는 어제 걔들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고 있는 쪽이 승자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싼데 자사주 소각을 한다. 주주하는 책을 편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교과서였잖아요. 저 신입사원 때 교육대 받았던 거. 그거를 쫓아가야죠. 근데 10수년간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 올라가면 패스니 그거를 못 믿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패턴 폭이 금융위기급이었으니 네. 근데 사실 패턴 폭이 올라가는 것도 좀 파괴적으로 올라갔고 빠질 때도 그 자리에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평가가 시작이 될 때죠. 이 재평가는 한 번에 내일부터 시크리컬 아닙니다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3분기 실적이 뭐 110조든 120조든 적어도 우상향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기사를 봤어요. 기사 하나가 27년도 전망치가 전자닉스 합산 뭐 5조가 빠졌다는 그랬나 10조가 빠졌다 그랬는데 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이제 그 쓰신 분이 아니 분기 실적도 몇 조씩 틀리면서 27년도 실적 5조 틀렸다고 이제 꺾였다 그러냐?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사 쓴 건 아니지만 사실 많이 틀렸잖아요. 많이 틀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역사에 남은 순간인데 우리나라 어쨌든 애플보다 여기 엔비디아보다 많이 벌었잖아요. 이 분기는. 네. 그러면 이거를 재평가 되는데 아까 이제 수급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주면 하이닉스가 사요. 하는데 이 수급적으로 들어와서 숏을 못 치는 구조가 돼서 구조적으로 다시 올라갔다 칠게요. 예를 들어 200만 원 혹은 그러면은 그때 또 시장에서 얘기가 바뀔 거예요. 아니다. 이제 실적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올라갈 때의 당위성을 줘야 되는데 이 당위성은 실적 시즌에 갈수록 저는 당위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러티브로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한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쯤에 이제 마이크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 사이클을 지나면서 저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다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오늘 좋아서 신나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파괴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적어도 몇 주 동안. 그러면 그 상황에선 내가 좀 오르면 조금만 줄여놓고 왜냐면 들고 가야 되니까
그 빠지면 다시 살 수 있는 룸만 좀 남겨놓는 게 솔직히 개인 투자 좀 내 돈이니까 이거 위에서 살짝 판다 누가 뭐라 안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운용의 묘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주위에 얘기한 게 지금 다 필요 없고 매매장이다 매매장. 매매를 해야지.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이유가 솔직히 얼마나 먹겠습니까? 매매 많이 해서 크게 먹는 게 아닌데 근데 코어를 들고 가려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 딱 맞았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발빠르게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주도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그런 장세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보였어요. 어떤 섹터와 종목들 눈여겨 보셨나요? 아, 예. 또 두 번째 장으로 가야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40. 네, 시간이 어느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은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만 안 갑니다. 다 같이 갑니다. 바이오가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저는 살짝. 이게 미국발 훈풍이 있긴 있었잖아요. 모더나죠. 네. 네. 이거 아침에 이진우 소장님하고 방송하다가 모더나가 전라도 기업이라고 했더니 막 눈으로 레이저를 쏘시더라고요. 또 무슨 드립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바이오는 이제 계속 신고가인데 참. 네 모더나는 바이오 가는데 니들 뭐 모더나 이러면서 예 안 받아 요거 못 받겠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도 레이저가 나오네요. 이야 안 하려고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쪽들 갔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미국 근데 저 차트는 솔직히 그냥 뭐 좋은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올라갈 정도인데 숏 스퀴즈가 당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어온 거는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대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약간 쫙 섰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거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바이오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일단 또 이번에 수혜가 나는 수혜인 직접적인 종목들이 원래 ST팜이 직접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도 일단 파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비슷하게 이렇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근데 물론 이제 통과 FDA까지 이제 승인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얼마큼 더 많이 그래야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키토로다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SC 제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수혜가 맞는데 지금 주가는 일단 정고점을 확 못 넘기고 좀 눈치 좀 봐야지 않아?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심은 계속 두는데 모더나 이제 주가 흐름들 보면서 이제 다음 자리 보셔야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선 뭐 개인적으로는 IT센 글로벌 이게 금도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습도 강했고요. 인터넷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것 같고 요즘 보험주 미래에셋 생명인가요? 이거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쫙 하고 거의 급등 차트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들 보니까 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던 것 같은데 시총이 벌써 3조 4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급은 생명보험 쪽에서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나요? 뭐 아무튼 예. 요즘 보험이 그 예실차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받는 보험금하고 받는 보험금하고 예상 보험금이 조금씩 더 많이 보험금이 들어온대요. 그게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1분기, 2분기 실적 보면은 좀 그래요. 아니, 앞으로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진다.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증권주는 오늘 보니까 SK증권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유 1조씩 지금 자사주 매입을 수수료를 받는데. 근데 원래 네. SK증권이 SK그룹과 결별한 지가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열 분리가 아니라 이건 매각을 했죠. 매각해서 이제 관리가 없는데 그래도 브랜드 달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량을 주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삼성증권도 삼성전자 이제 할 거 아니야. 삼성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딴 데도 좀 나눠줄 수도 있어요. 삼성 스타일이. 아무튼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주다합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SK증권, 삼성전자, 삼성증권,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권주가 시장 안정되면은 또 올라와야죠. 그런 그 경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건설 쪽들, 뭐 시멘트 이쪽들은 이제 그냥 항상 고를 때마다 움직였던 흐름들이고 그러니까 앞에가 다 했죠 오늘은요. 그리고 또 내일도 아마 이제 뭐 미국 시장 보면서 또 무슨
또 섹터 움직임은 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왜냐면 남북 경협이 쭉 가다가 또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테마인 거 다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근데 쭉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쉽게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또 미국은 구애를 하고 정은이 형은 미사일 쏘고 뭐 이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나 안 해! 그러고 있는데 또 계속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돌파구는 그런 데서 나 미국 대통령이야 이런 의미를 계속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애는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나오게 되면 조정받다 또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거 타이밍 딱딱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아니시게 되면 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정유회원 이쪽들은 또 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고 오늘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은행주가 많이 밀렸어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포지션을 줄이고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반도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가 왜냐면 원화 강세의 수혜는 내수입니다. 보통 은행이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확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기회율들이 높다라고 봐서 이제 그것도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사님은 저렇게 업종 쫙 있었잖아요. 오늘 수남매 다음 어딜까 얘기해 주신다고 돼 있어서 어디 고르시겠어요? 다음은 자동차는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를 들어 바로 다음 거 예를 들어 다음은 어딜까 해서 그 저도 물어보면 좀 멤버스 아니 고민해 아니 이거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 요즘- 해놓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여기 요즘 있는데 멤버스에서 진짜 잘하세요. 막 잘 맞추세요. 여기 있는데 이거 대충 잠깐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아니, 예상했던 게 아니라 아 여기 있어서 뭐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안 움직인 거 아까 자동차라든지 아. 이런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오늘 빠진 게 업종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보여주시면은 오늘 빠진 게 최근에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 정유 예. 저기 있네. 저기 해운도 그렇고 어제 많이 올랐었고 결국은 전자닉스가 좋을 것 같으니 다시 시장 나름 저 섹터들이 방어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 네. 최근에 강했던 거를 팔고 전자닉스로 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전히 시장은 빠져 있는 거 중에서 해볼 만한 거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모양이 굉장히 이쁜 게 저는 잘 수렴돼 있는 게 방산 이런 것들도 수렴이 잘 되어 있고요. 다만 내일 당장 안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것도 일하냐 뭐 시끄러우면 또 움직이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한 분기 보면서 기다려도 되거든요. 결국은 막상 이제 실적 시즌 왔다 다시 방산하자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계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와서 하면은 또 고점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고 조금 마음을 뒤로 놓고 왜냐면은 제가 그 멤버스에 추구하는 그건데 대표님도 2번 했으니까 저도 그게 뭐 저는 매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3번 하세요. 3번. 알겠습니다. 네. 뭐냐면은 미리 사놔야 돼요. 좀 기다리더라도. 네, 왜냐면은 그 나눠서 미리 사. 왜냐면은 그래야지 올라갈 때 안 팔아요. 일단 싸게 사놔야지 끝까지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ETF를 하는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ETF는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럴 때 있잖아요. 종목 예를 항공우주가 움직이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안 움직이고 미리 움직였다고 그러면은 에어로스페이스 무슨 미쳐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면은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그 섹터를 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매매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예를 들어 자사주 매수가 계속 들어오거나 시총 2위짜리가 들어오는데 1조 단위든 뭐 그 다음 주부터는 6천억일 수도 있는데 6천억 정도 들어온다 치면은 적어도 대기 매수세가 있을 거잖아요. 이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아 시장 안 빠져. 그 시장 안 빠져의 핵심은 뭐냐면 박스가 한 2번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그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박스일 때 있잖아요. 그때 매년 주도주 태어났잖아요.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PBR 0.9배에선 지지가 된다. 뭐 0.7배 지지 이런 게 시장에 확신이 있는 다음부터 뭔가 섹터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매수 공시를 통해서 아 시장이 이제 안정화돼서 다른 섹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와 전자닉스 화이팅 뭐 더 가라 전고점 가라 이거는 당장은 힘들 수 있죠. 갔으면 너무 좋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같이 뭐 대표님 저같이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화돼서 뭐 해볼만 하면은 여기서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르는 거의 셀렉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 해볼만 하다. 다음 섹터도 안 오른 것 중에서 골라보면은 충분히 우리한테 과실을 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해볼만 하고 그럼 그 안에서 건전한 순환매 속에서 이제 다음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바이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발 모더나의 어떤 암 백신 임상 3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오주들도 지금은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한참 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뭐 저는 바이오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스닥도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바이오에 뒤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 뭐 170% 올랐으니까 한 20% 빠지면 오늘 들어갔던 기관들이든 누구든 또 새로 나올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2주 전만 우리가 가보면은 2주 전에 코스닥 하자고 난리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근데 그때부터 멈췄어요. 이게 지금 시장 순환매단이 돌려치는데도 위치라든지 혹은 시장 체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만드는 주요 주체가 솔직히 기관이잖아요. 바이오는요. 소부장 요즘 얘기 안 하죠. 그건 안 가니까. 그렇죠. 소부장은 똑같아요. 기관 들어오면 오르고요. 기관 팔면 빠져요. 종목별로 달라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소부장 중에서도 오른 건 기관이 팔았고 그들도 매매하는 거죠 지금. 그들도. 그럼 바이오도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모더나가 더 가면 너무 좋죠. 좋은데 아침에 쫙 리스트 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단기 매매를 하고 내일까지 룸은 있겠죠. 근데 이게 꼬리가 너무 길어요 종목들이. 그러면 어느 누구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단기 매매 들어오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일 갭상승 안 나와서 양보 안 쏘면 팔아요 또. 그러니 차라리 편한 위치에서 사자. 뭐 5일선이 닿는다라든지 조금 기다릴지언정. 그래야지 이 다음에 막상 실질 스타트는 뭐 라이센스하고 하나 터져야 되잖아요. 터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안 나. 그거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혹은 예를 들어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M&A가 나와서 누가 한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 보고하면 늦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 변동성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거는 쫓아잡지 않는 편이라서 좀 눌릴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은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방산이나 자동차는 좀 미리 사도 괜찮은 섹터라고 얘기하셨는데 바이오는 오르고 나도 사도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쇼코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슈가 우리나라 거였었으면 다르죠. 우리가 뭐 알테오젠이 뭐 파이프라인을 뭐 또 세 번째 네 번째 거에서 쫙 가게 되면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관련주 수혜주로 움직이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오늘 뭐 매매 왜 하고 싶었는데 바이올에서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반도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위안을 삼아가면서 매매하시는데 이쪽들은 아마 보니까 9월 달까지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더라고요. 바이오 쪽에서. 그런 쪽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보여줘야죠. 지금까지 올해 내내 고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근데 기대하던 거 하나씩 툭툭 내보내면 그다음부터는 바이오의 또 분위기가 또 확 바뀌겠죠. 근데 저라면은 이번 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의외로 소부장의 공매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실적 나왔는 이번에 보게 되면 8월 14일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실적 대부분 나오는데 호실적인데 막 갖다 집어던져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공매도예요. 그게 쫙 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심하세요. 공매도 하신 분들.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실적 좋은 거 가지고 뭐 그냥 일단 한국은 세론이지 뭐 이러시는데 그러다가 다치세요. 미리 경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반도체가 이제 또 이렇게 슥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거 그냥 아무리 없다는 식으로 계속 꽉 눌러놓는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바이오보다 소부장이 낫다. 저는 소부장이 한 표. 알겠습니다.
소 부장이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반도체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양상을 김 부장이 끝나서 그래 지금 김 부장이.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도 먹히시네요. 의외다. 대표님 제가 그러면은 김 부장이 열심히 봤어요. 예, 소부장 얘기하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주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데이터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지금 뭐 그 오늘 상한가 들어간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지금 원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 구간 혹은 횡보 구간, 다 안 돼요. 빠질 때 빼고 때 빼고 괜찮다. 예, 아무튼 상승해서 횡보하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레버리지 ETF가 약간 거래대금 감소되다 보니까 약간 요즘 그리고 또 ETF 자체도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탑2 플러스 막 이런 거, 네. 또 무슨 전공정 후공정 나눠지는 이런 ETF 이런 쪽에서 자금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금 안 들어오네, 공매도 치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또 바뀝니다. 트렌드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주 잔고, 요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장비도 그렇고 뭐 소재 부품도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잔고가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기업 실적들 잘 나온 것들 대부분 보게 되면 잔고가 상반기에 갑자기 쭉쭉쭉 늘어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별로 그렇게 오늘 당장 보여줄 건 없는데 잔고를 가지고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예고를 한 측면들이 많다고 하게 되면 요거는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좀 굵게 할까요? 이거 좀 너무 얍실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낸드 신규 투자 이쪽들도 이제 아마 재개가 이제 이쪽이 좀 빨리 되는데 이쪽도 쌓는다면서요. HBM 말고 HBF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나 또 국산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그 국산화 쪽으로 이제 R&D를 좀 훅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이건 예시인데, 보게 되면 이제 수장고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에 400억대가 지금 2분기 공시가 2천억입니다.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미리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현실화됐었을 때, 그리고 또 이게 끝나겠느냐 이렇게 되는 관점들 또 보게 되면 제일 억울한 회사 오닉 IPS, 이것도 상반기 실적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 안 나온다고 확 밀어버려요. 억울하죠. 지금 보게 되면 벌써 한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이 회사도 원자연미경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요즘에 선단 공정 집중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대요. 그래서 벌써 이것도 2배 늘었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주 잔고로 실적들 파악하기가 앞으로의 전망들을 확인한다. 이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 번쯤 수요 부장을 볼 때 하나의 또 요인들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까지 보시면, 요거까지 볼까요? 요거까지 보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평택 캠퍼스 쪽에 3층짜리,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보통 2층인데. 2층이죠. 보통 2층이에요. 근데 용적률이 올라가는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것 봐라. 그러면 2층짜리 펴면서 클린룸 4개 설치되는 게 3층짜리면 이제 6개로 바뀌겠죠. 생산량이 1.5배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더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잔고가 더 늘어난다. 수잔고가 더 늘어난다. 주가의 움직임도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아까 공모도 함부로 그렇게 막 치고 그러지 마세요. 또 울면서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사님, 근데 미국 분위기가 지금 또 심상치가 않아요.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선물이 지금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살짝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일장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일단 오늘 미국 끝나는 거 봐야죠. 예, 정말로 내일 아침이 되어야 또 근데 어떤 그림이 나오겠네요. 만약에 미국이 좀 안 좋게 끝나서 개파락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이 수급은요 내일도 1조잖아요. 끌어올릴 때 이제 금요일이니까 던지자의 분위기가 아닐 것 같고, 끌어올릴 때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소부장도 소부장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쳐봤더니 자리 엄청 좋잖아요 지금. 이쁘게 빠져 있어, 이쁘게. 추세를 하락시킨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소부장 혹은 다시 오늘 빠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으면 또 붙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많이 어제 오늘로 싹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 투자자분들 또 손절 치신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 하이닉스 10% 빠지면은 사람이 못 버티죠. 그런데 이런 그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이 타이밍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올랐을 때 했으면 세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요. 네, 맞아요. 어제 그 공시가. 그럼 그 타이밍도 좋았고 다음 주까지 삼성전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상승에 베팅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박현상 주머니 투자자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스페셜 MC로 제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인포맥스 라이브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 함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네, 또 다음 주에 네. 뵈시죠. 네. 저는 또 방송으로 뵐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